안녕하세요. 자, 벤츠 S500 차량을 탁송을 가고 있습니다. 얼마 전에 제가 그 BM740i 신형 차량을 이제 타고 가면서 그 740i의 주행 질감이나 승차감 그런 거를 말씀을 드렸고, 같은 가격이라 그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번 신형 7 시리즈 모델이 그렇게 그 특히나 이제 뭐 실내는 괜찮은데 외관 디자인이 별로 제 취향은 아니어서 만약 같은 값이면 저는 차라리 벤츠 S350D를 사겠다. 제가 만약에 돈이 있어서 산다 그러면 차라리 이 대형 차급에서는 벤츠 S클래스 350D를 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S350D는요 디젤이지만 주행을 할 때 가솔린인지 디젤인지 모를 정도로 상당히 정수갑니다. 그래서 또 디젤 엔진이라 토크도 높고 그리고 이제 또 장거리 주행을 했을 때 또 연비까지 생각을 한다 그러면 굳이 뭐 S500까지 넘어갈까 아니면 가솔린보다는 350D 차량이 여러모로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. 벤츠 S500 차량은요 가격은 대략 한 2억 정도 가고요. 배기량이 4660인지 뭐 그 정도 되고요. 출력이 455마력 정도 나옵니다. 그리고 350D나 저 400 가솔린 차량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4천에서 1억 5천 정도, 그 정도 하더라고요. 에어컨 풍량이 한 3단계 정도에서는 에어컨 바람 소리가 좀 들리고요. 1단계나 2단계 정도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자, 에어서스가 들어가서 승차감이 상당히 좋은데, 이렇게 좀 안 좋은 노면을 가더라도 그닥 그렇게 노면 충격이 직접적으로 강하게 들어오지를 않습니다. 부드럽게 들어오고 묵직하게 넘어가고요. 그리고 승차감이 좋은데도 이번에 얼마 전에 제가 탔던 현대 그 그랜저 차량처럼 좌우로 사정없이 출렁대면서 롤링이 생겨서 급차로 변경을 할 때도 상당히 불안했고요. 한 7, 80km 정도에서도 근데 지금 이거 벤츠 S500 차량 같은 경우는 승차감이 좋으면서도 롤링이 어느 정도는 있지만 그게 급차로 변경을 한다거나 급 코너링을 할 때 차가 좌우로 기우뚱 하면서 롤링이 생기면서
운전자에게 이 심리적인 불안감을 전혀 주지를 않습니다. 예. 이런 게 기술력의 차이입니다. 예, 서스펜션이 그 하드해서 마냥 딱딱하거나 예, 그냥 마냥 무르거나 롤링이 생길 정도로 마냥 무르거나 그런 게 안 좋은 겁니다. 예. 적당히 부드럽고 또 적당히 단단해서 이런 급차로 변경이나 급 코너링에서 롤링 없이 자세를 이렇게 잘 잡으면서 이 핸들링이 되는 그런 차가 좋은 겁니다. 그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행감이나 이런 뭐 코너링 그리고 서스펜션의 강도 그런 거는 이번 그 신형 그랜저보다는 차라리 한 등급 아래 등급의 차인 소나타 DH가 훨씬 더 좋게 제가 느껴졌습니다. 잠시 후 지하차도로 진입하세요. 급발진이나 주행 중에 시동 꺼짐이나 또 전기차의 경우 사고로 인한 충격 시 폭발 화재 그런 치명적인 결함들을 절대 자기네 회사의 결함이나 과실로 인정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그 입증 책임을 전가하는 이 쓰레기 마인드를 가진 독점기업 흉기차에 대해서 제가 참 욕을 많이 하고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가격 대비해서 차량의 성능이나 차량의 내외관 디자인 또 옵션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 가성비가 그래도 괜찮다 그런 차는 아무리 흉기차래도 제가 좋은 거는 좋다고 괜찮은 건 괜찮다고 말씀을 드립니다. 대신에 제가 항상 강조하는 얘기지만 차량 구매를 할 때는 그 차의 급에 맞는 구매 가격 책정을 하는 합리적인 소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소나타 DH 같은 경우에는 딱 2,900짜리 깡통 등급이 제일 가성비가 좋습니다. 그렇다고 해서 기본으로 적용되는 옵션 품목들이 그렇게 빠진 것도 아니고 꼭 필요한 옵션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. 저는 항상 차에 옵션은 3가지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오토홀드, 열선 핸들, 열선 시트 그 3가지만 있으면요 운전하고 다니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. 나머지 옵션들을 자꾸 하나하나 욕심을 내가지고 집어넣는 거는요 그거는 절대 합리적인 선택이 아닙니다. 돈이 남아 돌아서 풀옵션을 살 것 같으면 차라리 옵션이 좀 빠져있는 그 윗등급 차를 가는 게 100번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. 소나타에 300m 앞 좌회전입니다. 있는 옵션 다 집어넣어서 막 4,000에서 4,500까지 그렇게 주고 사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. 본인한테 정말 있으면 좋겠다 꼭 필요한 옵션이다 하는 옵션들 좌회전입니다.
한 두세 가지 정도만 집어넣고요. 그래도 옵션에다가 욕심을 낸다 그러면 소나타 DH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옵션에 욕심을 내도 한 3200, 3300 그 이하에서 끊는 게 그 차 급에 맞는 합리적인 소비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제가 이 벤츠 S500 차량을 주행을 하면서 왜 뭐 그랜저나 소나타 얘기를 하느냐. 벤츠 S500 이런 차량은 보통 서민들이 살 수 없잖아요. 1억 5천 2억 하는 차가 일반 국민들이 다 이렇게 쉽게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차가 아니잖아요. 그리고 뭐 이런 차를 사는 분들은 이미 차에 대한 정보를 다 거의 다 숙지를 하고 계시고 뭐 차가 뭐 이게 좋네 저게 좋네 100번 말해봤자 다 필요 없습니다. 차가 뭐 장점이 많든 단점이 나오든 돈이 있는 사람들은요 1억짜리 2억짜리 3억짜리 그냥 가서 삽니다. 이것저것 따지지도 않고. 잠시 후 저희처럼 돈이 없는 저희처럼이 아니라 저처럼 돈이 없는 이런 서민이나 빈민은요 2천만원짜리 3천만원짜리 차를 사면서도 장점과 단점 또 가성비 안 따질 수가 없어요. 돈이 없으니까 따지는 겁니다. 돈이 있으면은 뭐 있는 옵션 다 때려 박아 가지고 그 차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과 옵션들 들어가서 타면은 좋죠. 만약에 누가 공짜로 차를 준다 그러면 예를 들어 소나타 DH 차를 누가 공짜로 준다 그랬을 때 깡통차를 받는 것보다는 옵션이 다 들어가 있는 그게 4,000이 가든 4,500이 가든 옵션이 다 들어가 있는 차를 주면 당연히 좋죠. 근데 내가 내 돈을 주고 피 같은 내 돈을 주고 살 때는 굳이 없어도 되는 옵션들 욕심내지 말고 정말 필요한 것들만 집어넣어서 최대한 그 차급에 맞는 가성비가 나오는 가격에서 욕심을 멈춰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. 1km 앞 지하차도로 진입하세요. 근데 요즘에 뭐 커뮤니티나 또 유튜브 그 각종 그 차량 리뷰어 채널들에 가서 이렇게 댓글들을 살펴보면 어떤 차량이든 다 구매를 했다고 하는 분들은 다 상위 등급이야. 그 차종의 상위 등급. 상위 등급이나 아니면은 중간 등급에서 옵션을 또 몇 가지 넣은 그런 차들을 구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뭐 벤츠나 BMW까지 가지 않더라도 현대나 기아차 국산차를 사는 분들도 뭐 3천, 4천, 5천, 6천 그 가격대에서 참 돈 많은 분들이 많나 봐요. 그렇게 옵션에 옵션 값을 최소 300, 500 심지어는 1,000만원 옵션 값만 1,500까지 이렇게 집어넣어서 그 차를 사는 분들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. 예. 그래서 그 채널들 다니면서 저는 항상 댓글을 달 때 어떤 차가 됐든 깡통 등급을 저는 추천을 합니다. 깡통에서 만약 깡통인데 예를 들어서 그 차량이 뭐 아반떼나 K3처럼 열선 핸들도 안 들어가고 열선 시트도 안 들어가고 휠도 알루미늄이 아니고 그런 차량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한 등급 위에 등급을 가거나 아니면 깡통 등급에서 그렇게 빠진 필수 옵션이 오토홀드라든지 그런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옵션조차도 들어가지 않은 그런 차종 같은 경우에는 한 등급 위로 가거나 아니면 깡통 등급에서 그런
꼭 필요한 세 가지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따로 추가 옵션이 있다 그러면 그 옵션까지는 집어넣어서 최대한 그 차급에 맞게 가성비가 나오게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구매를 하자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. 지하차도로 진입하세요. 전에 영상들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참 이 그 벤츠 S클래스 차량은 다 좋은데 이 이 모니터 디스플레이 여기에서 이런 그 공조기 버튼조차도 다 이렇게 터치식으로 화면을 터치해서 이렇게 누르는 게 저는 이게 상당히 불만입니다. 진짜 불편합니다. 이거 온도 올리고 내리고 이걸 다 터치를 해야 돼. 이 바람 세기 조정하는 거. 그리고 심지어는 이 바람 나오는 송풍 방향 조절하는 것도 요거를 눌러서 여기 들어가서 요렇게 또 조절을 해야 됩니다. 최소한 그 오디오 볼륨 조절 버튼이라든지 그런 거는 다이얼식으로 만들어 주고요. 이런 공조기 버튼만큼은 1km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는 버튼식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이제 오른쪽으로 차로 변경을 하려고 깜빡이를 넣으니까 우회전입니다. 바로 이제 오른쪽 차로에 차가 있으니까 이렇게 자, 지금 차 지나갈 때 해볼게요. 자, 요렇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저렇게 빨갛게 변합니다. 그러면서 시각적으로도 경고음도 나지만 시각적으로도 저렇게 경고를 해줍니다. 자, 여기서 제가 조금 악셀을 깊이 한번 밟아 볼게요. 자, 요 계기판을 보여드릴게요. RPM을 보세요. 자, RPM이 우회전입니다. 이어서 악셀을 좀 깊이 밟는다고 해서 갑자기 막 4,000, 5,000, 6,000까지 그렇게 치솟질 않고요. 1,000, 2,000, 3,000, 4,000까지 리니어하게 직선으로 컨스턴트하게 일정하게 올라갑니다. 근데 최근에 탄 제가 그 현대차 그랜저 같은 경우는요, 물론 소나타도 그렇지만 이렇게 낮은 속도에서도 급가속을 하겠다고 악셀을 깊이 밟으면 RPM이 막 5,000, 6,000까지가 치솟습니다. 그리고 엔진은 죽으라고 막 갱음 소리를 내는데 차는 안 나가요. 이거는 엔진과 미션이 그만큼 1km 성능이 안 되는 이어서 좌회전입니다. BMW나 벤츠의 엔진이나 미션에 비해서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야, 여기도 이게 조절 버튼이 있네요. 요 송풍구에서 바람 나오는 거 3단, 2단, 1단 요 두 개 중에서 요 한쪽만 그렇게 요 버튼이 있습니다.
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. 예, 조금 전에도 제가 천천히 가잖아요. 예, 오른쪽 차로에 택시가 있어서 그럽니다. 항상 내 오른편 차로에 택시나 버스가 있으면요, 그 차들의 동태를 살피면서 천천히 가세요. 언제 튀어나올지 모릅니다. 버스는 대가리부터 밀고 들어오고요, 택시도 언제 들어올지 몰라요. 그래서 오른쪽 차로에 택시나 버스가 있을 때 동태를 살피면서 바로 안 들어올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면은 이제 앞으로 쭉 가시고, 뭔가 좀 끼어들려고 한다 하는 조짐이 보이면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살짝 그냥 끼어들 수 있도록 내가 양보를 하고 속도를 늦추시기 바랍니다. 예, 그런 거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앞으로 주행을 하다가는 그 끼어드는 차량하고 접촉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. 예, 특히나 버스, 택시, 트럭, 또 오토바이, 요런 차량들이 내 오른쪽 차로에 있을 때는 항상 조심하세요. 항상 그 차량들을 주시를 하고 미리 방어 운전을 해야 됩니다. 잠시 후 5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. 500m 앞 우회전입니다. 여기는 이제 강남 교대 근처고요. 제가 거의 목적지에 다 와가기 때문에 영상을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이번 영상은 제가 이제 그 벤츠 S500 차량을 타고 오면서 이 S500 차량은 다들 잘 아시기 때문에 차량에 관한 어떤 정보보다는 제가 그냥 운전을 하면서 생각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차에 관련된 생각나는 부분들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, 저런 차들 보세요. 이거 뭐 하는 짓입니까? 이거 요 차량 앞에 차, 이 아우디. 골목에서 나오면서 좌회전을 하겠다고 지금 저렇게 직진으로 파고 들어가지고 저렇게 서 있습니다. 저게 뭐 하는 짓일까요? 저 오른쪽 골목에서 나와서 다른 차들 가지도 못하게 운전을 왜 저따구로 할까요? 257 가에 8180. 참 대단한 운전자들입니다. 그냥 우회전을 해서 골목에서 나오다가 그 좌회전 차선으로 들어갈 수 없는 짧은 구간이라 그러면 우회전을 해서 앞으로 신호 한번 받고 직진을 해서 좀 가다가 유턴을 해가지고 다시 돌아오면 되잖아요. 왜 저렇게 무리하게 운전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. 자, 운전은 내가 아무리 조심을 해도 다른 차량의 운전자가 실수를 해서 와서 내 차를 들이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. 내가 조심해서 운전을 해도 모자란데 왜 내가 그거를 갖다 법규를 어기고 내가 위험하게 운전을 합니까? 제발 운전하실 때 한 템포 늦추시고 절대 급하게 운전하지 마세요. 한 5분 10분 늦게 가더라도요, 절대 급하게 가지 마시고 항상 전후 좌우 차량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교통법규 지키면서 그렇게 안전하게들 운전하시면 좋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